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해외주식 분석실의 박승진입니다.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하기 좋은 방어 또는 공격적으로 알파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ETF 전략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시로 정책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좀 결론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시로 바뀌는 방향성, 발언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경계를 많이 하고 있다. 시장이 가장 이제 싫어하는 부분들은 불확실성, 예측 가능이 안 되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4월 2일부터 이 전방위적인 보편관세, 상호관세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경계를 낮출 수 없다라는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뭐 협상 카드들을 가지고 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수위를 좀 낮추는 움직임들이 나오겠지만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이 경계감들이 좀 더 그리고 또 강한 멘트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들이 기저에 깔려 있을 수 있는 수급 상황들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고려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1기 때도 경험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대응 방법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은 국가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시장이 흔들릴 거다라는 예측을 조금 하지 않았던 부분들, 약간 또 방심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가 읽히고 카드가 읽히는 과정들에서 시장 내지는 이 상대 국가에서 약간 좀 결론을 정해놓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트럼프는 뭐 잘 아시는 이 매드맨 시어리, 그 미치광이 협상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한 압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시장 변동성을 굉장히 좀 키우는 요인으로 되고 있고, 이 과정들에서는 지금 이 1기 때는 사실은 중국에 조금 더 집중된 형태였다라 보시면 지금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전선을 넓히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들, 좀 아시겠지만은 이 작년 선거 이후에 이 레드 수입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끌고 가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지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또 결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희가 정해놓고 봐야 되는 그림들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이 트럼프의 목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들을 훼손된다. 이 목적과 목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미국의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이 트럼프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이 정책이라고 하면은 사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고요. 다만 지금은 이 결론이 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큰 변동성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사실 경제에 실제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경계감들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를 보시면은 이게 지난달 PCE 데이터들, 저희가 확인했던 데이터들인데, 이 소득 데이터는 사실 전월 대비 이제 0.9%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계절적 요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만, 이 계절적 요인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은 사실 2023년 3월 이후에 최초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들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쌓아가는 모습들은 이 가계가 굉장히 좀 경계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들을 체감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소비 심리 지표에 먼저 반영이 됐고, 저희가 이제 소프트 인덱스라고 하는 심리 데이터들의 여러 가지로 서베이 결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실물 지표에 슬슬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책의 부담감으로 슬슬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다음 고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잘 아시는 연초에 이제
그 도지라고 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효율성 부서가 사실은 이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발적인 퇴직도 유도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해고 조치를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 해고 발표 수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보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다만 지난달에 이제 저희가 확인했던 데이터는 2월달 데이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는 연두색 막대기는 이 정부 쪽,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 해고 발표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6만 2천 건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로 보면은 17만 2천 건이 해고 발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물론 이제 정부의 프로그램들, 퇴직 프로그램들이나 해고 조치가 이제 진행된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이 차를 보시면 11만 건 정도는 민간 부분에서 해고가 나타난 부분이고, 이게 보시면 2020년 9월, 그러니까 팬데믹 당시 이후보다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들에 편승해가지고 민간 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넣고 있다는 것들이 최근에 나타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 해고 발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제 같이 놓고 보면은 4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분기 정도 되면은 이 고용시장에서의 그 불확실성들이 노이즈가 숫자로 실물 지표로 확인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건 잘 아시겠지만 해고 발표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차를 두고서 퇴직 절차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선행성을 가지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용 쪽에서의 불안감들은 뭐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늘어난, 정규직 포지션들이 줄어드는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부와 기업의 기조 자체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런 시장의 경제 변동성을 좀 키우는 모습들이 2분기가 되면은 굉장히 좀 더 강해지고 뚜렷해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의 예고편들, 시그널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ISM 제조업 지수를 저희가 이제 차트를 분리해서 그려놓은 차트 그림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사실 2월달에 저희가 신규 주문, 뭐 고용 쪽에 이제 빠지면서 사실 총지수 자체는 50.9에서 50.3이 됐기 때문에 사실 총지수는 0.6%포인트 빠지는 그림들이 나왔고, 사실 이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말씀드렸던 신규 주문 쪽에서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주문이 줄어들었다. 사실 미래 예측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반영을 시켜주는 모습들이 나왔고, 고용 쪽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왔고, 근데 이것들을 크게 상쇄시켜줬던 부분들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 재고를 쌓는 부분들, 그리고 운송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플러스가 나면서 지표가 크게 하락하는 걸 방어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 자체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암시할 수 있는, 최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들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고와 이 운송이 늘어난 부분들은 향후에 경기 불확실성들이 좀 높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재고를 빨리 쌓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잠깐 누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심리가, 불안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땡겨서 빨리 쌓아놓자, 이런 수요들이 좀 여기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수 방어를 했다는 부분 자체는 얘를 제거하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재고랑 운송 쪽을 제외한 ISM 제조업 지수는 좀 더 낙폭이 컸고, 저희가 사실 뭐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조금 이제 의미가 덜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 기준선 50포인트를 경기 침체와 호황의 기준으로 보는데, 두 가지 항목들을 제외한 숫자는 49포인트대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 기준선도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소비 쪽, 그리고 또 제조업, 기업 쪽의 모멘텀들도 같이 훼손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방향성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제는 아무래도 좀 더 실질적인 타격이 2분기에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은 사실 2분기에 저희가 조금 이제 정점에 대한 기대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4월 달에 이 보편관세에 대한 부분들,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예고되어 있는 그림들도 있고요. 이후에 조금 더 이 정책에 대한, 그리고 또 무역이나 이런 불확실성들을 조금 이제 제거하기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협상들이 좀 더 본격화된다라는 뭐 그림도 하나 있지만 미국 내에서 여론 변화 가능성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여론을 움직이는 데는 물론 정치 성향이나 뭐 생각에 대한 이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들이 여론 지지율에 상당히 높은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현재 상황들, 지금 사실 트럼프 지지율 같은 경우는 취임 초기에 47%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은 40% 중반에서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들로 일단 전체 지지율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당 지지층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이 정책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물가나 외교, 무역 모두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것들은 제가 공화당 지지자층들을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물론 찬성이 높지만 이 반대 비중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이 좀 뭐 찬성하는 요 반대쪽의 포지션들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표에서의 공화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요 데이터들을 나눠서 보는 요 상황에서도 공화당 쪽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우상향 기조는 확실하게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쪽이랑 중도층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정책의 경제에 대한 평가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이랑 중도층은 뭐 당연히 안 좋았던 상황에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화당 지지자층 같은 경우도 서서히 기대치들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시그널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면은 아까 앞서 보신 이 소비 데이터들, 실물 데이터들이 더 둔화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지율을 더 끌어내리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내년도 중간선거 이전까지 성과물을 보여주는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정책 강도의 조절의 고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뭐 최근에 실제로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에 사실 뭐 정책을 발표해놓고 항상 설명을 좀 앞장서서 좀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식 석상에 좀 나오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정책만 발표를 하고 서명만 하고 실제로 설명을 직접 하지 않는 모습들도 좀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과 달라진 모습들의 하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조금 이제 기대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롱숏 전략들, 퀄리티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리스크 관리와 함께 수익을 조금 더 롱바이어스를 가지고 좀 보는 정책 전략들을 한번 더 고민할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도 보여드린 부분이지만 이 퀄리티 모멘텀들은 이 빅스 인덱스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같이 이 상대 우위를 보여줬던 굉장히 좀 뚜렷하게 좀 우량주 중심의 포지션들 이런 부분들 우위를 보여줬던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